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동적로봇시스템연구실 박사과정 이혜성 연구원입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이제 아바타 시스템을 활용한 휴머노이드의 모방학습 관련된 내용으로 발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어떤 특별한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라기보다는 요즘 각광받고 있는 두 가지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적용해보고 그 경험담을 조금 풀어보는 장을 기대하면서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편하게 물어봐 주시고요. 뭐 조언 같은 것도 저희 쪽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조언 같은 것도 해주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모방학습 간략하게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 그리고 경험담을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방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의 행동을 모방해가지고 로봇이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점점 로봇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요구가 되는 작업도 레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 스케일러블한 솔루션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각광받고 있지 않나. 특히나 이제 재작년서부터 나왔던 그 알로아의 여파가 조금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액트라고 불리는 요 모바일 알로아 혹은 그냥 알로아에 적용됐던 알고리즘을 하나 분석해서 적용을 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얘기가 액션 청킹이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게 청크라는 개념이 인지심리학에서 처음 제안된 내용이라고 하고요. 주변에 전공자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실제로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단기 기억에서 사람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때 무의식적으로 단위 동작을 하나로 묶어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초보 운전자가 시동을 켤 때 브레이크를 밟고 드라이브를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서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조금만 더 숙련이 되면 그냥 시동을 켜는 동작 하나로 묶어서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비유가 이 액션 청크에 조금 와닿는 설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로봇이 1kHz로 동작을 하다고 한다면 1초 동안 1000번의 커맨드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뭉텅이 자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앞 뒤에 나오는 설명도 이제 네 개의 청소를 가지고 설명을 쭉 드릴 텐데요. 네 번만 수행하게 되면 되니까 조금 더 효율적이고 강건하게 모방학습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개념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제 액션 청크를 네개로 설정을 하게 되면 한 번 인퍼런스 할 때마다 네개의 청크가 나오게 돼요. 그럼 네 번의 타임 스텝 후에 다시 한 번 인퍼런스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네 번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요때 요 논문 저자들은 앞선 첫 번째 발표에서 마찬가지로 요 사이에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 조금 성능이 불안해질 수 있고 요거를 돕기 위해서 이제 템포럴 앙상블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 매 스텝마다 액션 청크를 만들고요. 그거를 이제 웨이티드 썸 해가지고 최종적인 로봇 커맨드로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액션 청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제 로봇 그 논문에서는 이제 트랜스포머와 CVA 방법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그림이 이제 CVA의 대표적인 개념도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엔코더, 오른쪽이 디코더고요. 이제 Y라고 표시된 거를 이제 라벨, 그 논문에서는 커런트 옵저베이션이라고 부르고 이게 CVA의 컨디션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엔코더 파트와 디코더 파트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들어가 있는 이 액트 논문에서 사용한 모델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엔코더 파트, 디코더 파트가 있고 엔코더에 이제 이 피처를 추출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엔코더가 있습니다. 그 디코더 파트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엔코더, 디코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이는 조인트라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커런트 옵저베이션이고 CVA에서 라벨이라고 명시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디코딩 파트에서는 이미지와 조인트 현재 로봇의 조인트 값이 들어가서 궁극적으로는 액션 시퀀스를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분석한 거는 이제 퓨전 폴리시라고 불리는 알고 모델 이제 이 디퓨전 폴리시는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퓨전 모델은 이 확산이라고 하는 거에 착안이 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어떤 제너러티브한 모델의 한 종류이고요. 그림처럼 이렇게 잉크가 퍼져나가는 걸 이제 확산이라고 하는데 요게 알고리즘 그대로 녹여져 있는
그 방법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디퓨전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요. 총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포워드 과정과 이제 리버스 과정이 있는데, 포워드 과정은 원본 데이터에 노이즈를 추가해가지고 원본 데이터를 망가뜨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망가진 데이터는 굉장히 쉬운 확률 분포가 만들어지는데, 그림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이 포워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버스 과정은 이렇게 망가진 데이터에서 노이즈를 제거해서 원상태로 복원하는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포워드 프로세스서부터 보게 되면요. 이때는 고정된 확률과 그다음에 마르코프 프로세스를 가정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XT는 클로즈드 폼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포워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학습의 대상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 이 데이터를 복원하는 과정을 살펴보시게 되면 흔히 그러니까 이제 그림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과정이 리버스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포워드 과정과 리버스 과정이 서로 방향만 반대이기 때문에 확률 분포는 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베이지안 룰을 따르게 되면은 이 두 과정이 다르다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초록색이 포워드 과정이고요. 빨간색이 리버스 과정인데 이 식에서 보이는 QXT와 QXT-1를 통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리버스 프로세스 과정에서 나타나는 뮤 세타와 시그마 세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디퓨전 모델이라는 거는 요 파라미터 셋 세타를 어떻게 찾는지를 연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이 디퓨전 모델 베이스드 방법에서는 요 세타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키텍처를 제안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두 가지 알고리즘을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로봇 하드웨어 플랫폼에 적용을 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실제로도 로봇 매니플레이터에 카메라를 달고 원격 조종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요 시스템에는 액트와 디퓨전 폴리시 모델 두 개를 모두 적용을 해 보았고요. 작업으로는 잡기, 놓기, 누르기, 밀기, 그다음에 폐기놀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적용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적용을 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이 전신을 다 쓴 건 아니고요. 오른팔하고 허리, 목, 그다음에 핸드 요 정도 자유도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그림처럼 좀 육중한 아바타 시스템을 활용해서 열기, 잡기, 놓기와 같은 데이터셋을 모아서 모방 학습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요 하드웨어, 그러니까 요 휴머노이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디퓨전 폴리시는 적용을 못 해보고 액트 알고리즘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액트 모델을 사용을 한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디퓨전 폴리시 모델을 사용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디퓨전 폴리시를 적용했을 때 성공률이 조금 더 높게 나오게 되는데 이걸 보고 이제 X가 좀 성능이 떨어지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안 되고요. 이 두 모델의 성능 평가가 동등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액트가 더 좋다, 나쁘다 선이 아니라 그냥 두 모델을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준수한 성공률이 나오는구나라고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이제 디퓨전 폴리시 같은 경우는 밀기 작업 대신에 이제 폐기놀 작업을 수행을 해 봤는데요. 액트든 디비전 폴시든 보통 이제 조인트 커맨드, 아까 포지션 커맨드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폴스 커맨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쉽게 되지 않았고, 한 5번 해보고 로봇이 너무 많이 발산해 버려가지고, 그렇게 좀 더 심도 있는 평가는 해보지는 못했고요. 요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더 디벨롭을 해볼 예정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액트 모델만 사용을 했고요. 확실히 휴머노이드 자체를 운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모으는 데서부터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메이뉴플레이터를 갖고 있었을 때는 뭐 데이터를 100개, 200개씩 모았는데 여기는 50개밖에 못 모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시스템 자체도 조금 많이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좀 성공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쪽에서 좀 인티그레이션한 결과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잡기 놓기는 성공률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요 데모 버전에서는 넣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좀 모델을 많이 개선하고 시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여기서는 이제 컵을 꺼내서 전달하는 것까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액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세 장, 매니플레이터는 세 장의 이미지, 휴머노이드는 두 장의 이미지를 사용을 했고요. 어, 한 스텝 이미지를 받아서 총 30스텝의 액션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모았거든요. 원래는 이제 무작위 분포로 그냥 막 놓고 모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특정 위치로 바이어스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좀 이분하게 데이터를 모으려고 해가지고 그리드를 만들어가지고 데이터를 모으고 검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패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 상황을 연출을 해가지고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았어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로봇이 인지를 하고 실패 상황을 극복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고요. 이거는 조금 경험적인 건데 조인트 스페이스에 대한 출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태스크 스페이스를 출력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쉬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탑다운 그래스 혹은 이거를 이제 엔드 이펙터의 오리엔테이션을 사용을 하지 않고 포지션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뭐 출력 자유도가 줄어든 영향도 크고요. 저희 쪽에서 일단 하나 추측하는 내용은 이미지에 나타나는 변화가 태스크 스페이스에 좀 더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엔드 이펙터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카메라도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돼서 직관적으로 매칭이 되는데 오른쪽으로 엔드 이펙터를 움직이는 조인트 관절 셋은 좀 리던던트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좀 있었지 않았나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량적으로 평가가 된 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거를 운용하는 시스템 자체가 조금 무겁고 어렵고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모으는데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매니플레이터 같은 경우는 쉽게 모았는데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체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복잡하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올해까지는 조금 그런 아바타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좀 더 경량화했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모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지금 계속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디퓨전 폴리시 같은 경우는 어, 이런 이미지로 해서 두 스텝 옵저베이션을 하고 8스텝을 출력으로 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스 관련해서 조금 휴리스틱이 있었는데 어, 그래스과 관련된 모델의 폴리시는 컨티뉴어스하게 나오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그리퍼 컨트롤러는 온오프 컨트롤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특정 스레시홀드 값이 넘었을 때 그리퍼를 여닫는 동작으로 조금 매핑을 하면서 그 상황에서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너무 빨리 잡아서 물체를 잡지 않은 실패한 상황도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희 모델은 그냥 바로 물체를 잡은 물체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구분을 하지 않고 바로 플레이스 장소로 옮겨가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예상하고 있는 그리퍼 위스보다 작아지게 됐을 때 저희가 그리퍼를 살짝 벌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기하게도 모델이 다시 그리퍼를 벌려서 물건을 잡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조금 성공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 8스텝의 액션들을 좀 스무딩을 해가지고 스플라인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부드러운 동작을 생성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좋은 말씀이나 질문 있으면 감사히 받겠습니다.